손흥민 선수가 활약하고 있는 토트넘 호스퍼가 2023년의 마지막 경기이자 한국 시간으로는 2024년 새해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직접 축포이자 결승골을 터뜨리면서 본머스를 상대로 3대1로 승리를 거뒀는데요. 이날 경기에서는 불미스러운 장면도 있었습니다. 화끈한 축구로 위상을 높이고 있는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상대팀 벤치와 처음으로 충돌을 했고 또 경고도 받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경기 후 직접 밝힌 이야기, 기자회견을 풀 버전으로 해석하고 해설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토트넘이 본머스를 3대1로 꺾으면서 이제 2023년의 프리미어리그 일정이 끝난 시점에 5위에 올라 있거든요. 5위이긴 하지만 지금 선두권과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현재 1위인 리버풀과 승점 차이가 겨우 3점이고요. 디펜딩 챔피언인 맨체스터 시티 그리고 지난 시즌 준우승팀인 아스널과의 차이가 겨우 1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프리미어리그 우승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그 우승에 대한 야망까지 밝혔거든요. 기자회견의 내용들, 인터뷰 내용들이 보통은 이제 쪼개져서 알려지기 때문에 실제 본래 맥락이라든지 생각이 온전히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이 기자회견에서 어떤 질문이 나왔고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했는지 빠짐없이 하나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영국 기자들이 경기를 마쳤으니까 총평을 물어봤어요. 특히 한 해가 마무리됐으니까 2023년을 마무리하는 좋은 방법이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겼으니까 좋은 마무리 아니었느냐라고 질문이 나왔는데요. 네.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오늘은 모든 것이 다 있었죠.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이 필요했습니다. 몇몇 우리 플레이가 좋았습니다. 회복력과 개성을 보여줘야 했고 또 엄청난 육체적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 선수들이 모든 것을 다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이턴과 경기로 체력적으로 큰 부담을 안고 이틀간 휴식을 취한 뒤 이번 시즌 가장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팀과의 경기였습니다. 우리는 노력 부족으로 비틀거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수들이 계속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선수들의 공입니다. 네, 브라이튼전과 마찬가지로 이제 선수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리가 조금은 안 좋거나 플레이가 아쉬워도 그것은 노력 부족, 태도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다만 이제 그 브라이튼전보다는 이번에 우리가 더 좋았다. 회복했고 개성도 보여줬고 전반적으로 그를 위해서는 육체적인 노력이 필요했다. 안간 힘을 썼다. 그러면서 모든 게 다 있었다. 태도와 더불어 이번에는 경기력도 따라왔다라고 좋게 평가한 것인데요. 네. 다만 이번 경기 그 다음으로 많은 기자들이 궁금했던 것은 역시 부상 선수의 상태입니다. 젊고 어린 선수, 미드필더인 파페 사르, 공격수인 알레호 벨리스, 뭐 10대 후반, 20대 초반 선수들이거든요. 이 선수들이 모두 이제 부상으로 퇴장당할 때, 이제 교체 아웃될 때 울기까지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자들도 물어봤어요. 아, 이거 눈물까지 흘렸으니까 아주 심각한 부상이라는 의미인가요? 어떤 상황인가요? 질문을 했거든요. 네. 자, 물론 경기 직후에 감독이 한 얘기라서 완벽하게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만 내용을 보면 말하기 어렵습니다. 파페는 햄스트링의 통증을 느꼈고 세네갈 대표팀에 합류하고 싶어서 감정이 격해진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큰 대회입니다. 우리 시즌이 그랬던 것처럼요. 경기 초반에 골을 제외하고는 정말 잘해줬는데 부상을 당했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부상이 심각하지 않아서 조국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레오가 너무 아팠지만 이미 교체가 끝난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누워서 쉬게 하려고 했는데 더 이상 교체 선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계속 뛰고 싶어하는 모습에서 그의 성격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정도까지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곧 알게 되겠죠. 예, 사실 두 선수 모두 분명히 부상인 건 맞는데 어떤 정도인지는 지켜봐야 한다. 그리고 사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에서 우는 걸 보니까 저 정도면은 네이션스컵에 못 가는 세네갈 대표팀의 문제뿐 아니라 올 시즌이 끝난 거 네. 아니냐라고까지 이제 예상을 했는데 그건 아닐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얘기예요. 왜냐 이제 대표팀에 못 갈 것 같아서 운 것 같다. 시즌이 다 끝났기 때문이다. 뭐 아주 큰 커리어에 큰 타격을 줄 정도의 부상이다. 이건 아니라고 하면서 햄스트링이면 사실 통상적으로 짧으면 2주인데 울 정도니까 2주는 아닌 것 같고 한 3, 4주, 한 달이다. 그런데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이 이제 한 달 동안 열리잖아요. 즉 그 대회를 못 나가게 된 거 아니겠느냐. 근데 그거는 좀 지켜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알레오 벨리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시다시피 교체 카드를 다 쓴 상황에서 다쳤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수적 열세인 채로 경기를 해야겠다라고 싶었는데 더 뛰려다가 조금 더 아팠던 것 같다.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 알레호 벨리스의 상황
부상으로 인해 벤치 클리어링 상황이 나왔는데 네. 그에 대한 답변을 저희가 좀 뒤에 설명해 드리고요. 일단 이번 경기는 로셀소 선수가 뭐 메디슨까지 부상인데 그 쿠루세스키까지 경고 누적 징계 결장으로 빠졌을 때 제 몫을 해줄 수 있을까라는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는데 해줬거든요. 네. 오늘 로셀소의 활약은 어땠는지 또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뭐 대단히 좋은 활약을 했다라고 평가가 됐었는데 감독의 생각은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지호는 훌륭했어요. 지난 2, 3주 동안 정말 잘해줬습니다. 부상과 결장이 많았기 때문에 모든 선수가 필요했고 새로 들어온 선수들은 모두 한 발짝씩 나아갔어요. 지호는 오늘 활동량뿐만 아니라 공을 가졌을 때 퀄리티를 보여줬습니다. 매우 훌륭했죠. 지호의 패스, 특히 그 소니에게 연결한 패스는 정말 훌륭했습니다. 소니가 떠나고 비수마도 떠나고 파페도 떠나기 때문에 지호는 오늘도 필요했고 앞으로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가 좋은 공헌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로셀소 선수가 지난 여름까지만 하더라도 결국에는 팀에서 떠나지 않겠느냐. 게다가 토트넘에서 계속해서 부진했지만 비아레알로 임대 갔을 때 토트넘에 오기 전에도 베티스에서 굉장히 활약을 하고 왔기 때문에 스페인 라리가에 맞는 선수가 아니냐. 그래서 또 바르셀로나까지 원하고 있으니까 로셀소가 떠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나중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로셀소와 훈련을 해보고 나서 개인 면담을 통해 너는 나의 계획이 있다. 함께 가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프리시즌을 잘 보내다가 프리시즌 초반에 다시 또 부상을 당했어요. 그러고 못 뛰니까 메디슨이 또 잘하고 있고 이제 로셀소의 자리가 없는 게 아닌가 싶었지만 메디슨의 부상인 상태에서 지금 설명한 대로 사르와 이제 비수마까지도 대표팀에 가야 되는 중간에 일정이 있으니 로셀소가 필요한 시점이었는데 그 필요한 시점에 굉장히 잘해주고 있다. 결국에는 로셀소가 공미뿐 아니라 이제 10번 역할뿐 아니라 8번 역할, 중앙 미드필더 그리고 6번 역할, 빌드업 미드필더 이 역할이 다 되는 이런 퀄리티가 있는 선수라는 점. 게다가 오늘은 이제 활동량도 대단했잖아요. 많이 뛰어주고 또 부딪혀주고 그런 모습들 속에서 창의적인 패스를 보여주니까 이 1월달 정말 토트넘의 최대 고비의 로셀소가 잘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로셀소 선수가 손흥민 선수와 함께 합이 좋았는데 손흥민 선수가 이제 대표팀에 가야 하는 아시안컵 일정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한 국내 매체에서 손흥민 선수의 아시안컵 차출 일정에 대해 토트넘 측에서는 번리와의 FA컵 경기까지 뛰고 가면 안 되겠느냐라고 이제 문의를 했다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영국 기자들도 물어봤어요. 소니는 이제 이 경기로 끝인가요? 아니면 번리전까지는 뛸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이 나왔습니다. 네. 왜냐면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트로페 데 샹페옹이라고 파리 생제르맹의 이제 프랑스 슈퍼컵 경기 한국 시간으로 1월 4일 새벽에 있는데 그 경기까지 뛰고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도 그런 좀 부분이 가능할까 질문이 있었는데요. 네. 그런데 단호하게 아니요. 그는 출전할 수 없습니다. 그는 떠날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사실 뭐 이강인 선수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게 아시안 게임도 보내줬었잖아요. 그래서 네. 사실은 원래 그 파리 생제르맹에서는 아시안 게임에 보내주니까 아시안컵은 조금 늦게 가면 안 되겠느냐. 조별리그는 좀 패스하고 좀 하다가 가는 경우 손흥민 선수도 예전에 아시안 게임 참가했을 때는 아시안컵을 좀 늦게 가고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때 합류했던 일도 있었잖아요. 그런 사례들이 있는 가운데 이강인 선수는 아시안컵을 다 뛰기로 했지만 프랑스의 슈퍼컵 성격의 대회까지만 뛰고 가기로 했으나 손흥민 선수는 뭐 그런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규정대로 차출이 되는 것 같고 결국에는 토트넘 요청을 대한축구협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번리와의 경기는 손흥민 선수가 뛰지 못하고 1월 2일에 예정된 대로 아랍에미리트에서 차릴 훈련 캠프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네. 뭐 사실 손흥민 선수가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번 경기 토트넘에 굉장히 호재가 하나 있긴 했어요. 바로 그렇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로드리고 벤탄쿠르가 심지어 선발 출전을 했던 것인데 네. 이 선택 과정에 대한 질문이 또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벤탄쿠르 출전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요. 예. 벤탄쿠르를 선택하기 전에 확신했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일주일 내내 우리와 함께 훈련했고 어제 그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신의 컨디션에 대해 정말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벤탄쿠르에게서 얼마나 많은 것을 끌어낼 수 있을지 시간적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를 다시 만나서 반가웠고 그는 팀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어줬습니다. 그가 환상적인 선수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 그룹은 그가 최근에 겪은 일을 보았고 그런 맥락에서 그는 결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사입니다. 지금 주전자리를 놓치고 있는 선수들은 모두 돕고 싶어하고 그도 돕고 싶어합니다. 팀 분위기가 어떤지 알 수 있죠? 예. 오늘 정말 대단한 경기였다고 생각해요. 승리와는 별개로 그가 60분을 버텨냈고 앞으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기뻤을 겁니다. 예, 오늘 승리뿐 아니라 앞으로도 더 잘할 수 있다라는 이제 자신감을 얻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벤탄쿠르 선수가 사실은 거의 8, 9개월 가까이 십자인대 부상으로 빠졌다가 다시 다쳤잖아요. 네.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신적으로. 그런데도 그가 실망하지 않고 일어섰다. 그리고
또 이렇게 좀 섣부르게 돌아온다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그 비수마의 이탈 상황과 팀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좀 빨리 돌아오겠다. 근데 이게 또 그런 의지를 믿고 팀에서도 무리해서 뛰게 하면 또 그게 안 좋은 건데 네. 몸 상태를 지금 보니까 괜찮았고 그 사실 이렇게 복귀할 때는 교체로 투입하고 좀 예열을 하는 과정들을 갔거든요. 솔직히 조금은 도박수였다라고 본인도 인정을 한 건데 그 도박수가 잘 통했다. 60분 동안 부상 없이 경기력도 잘 보여줬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이 뛸 수 있겠다. 이런 좀 긍정적인 대답이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 그 본머스와의 경기 하프타임에는 또 특별한 행사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토트넘의 주장으로서 오랫동안 활약해 왔지만 올 시즌에는 사실 스쿼드에 있지만 명단에는 들지 못했던 골키퍼 위고 요리스가 이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이제는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의 LAFC로의 이적을 확정한 상태였는데요. 전임 주장인 이 요리스가 현 주장인 손희 선수와도 이제 인사를 나눈 모습을 토트넘 공식 채널에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요리스에 대한 또 질문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유고 요리스가 오늘 작별 인사를 했는데 그는 클럽을 위해 정말 헌신했죠?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자, 그랬죠. 그는 이 클럽의 전설로 남을 겁니다. 단순히 출전 기록뿐만 아니라 이렇게 큰 클럽의 주장을 오랫동안 맡는다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역할이 그에 비하면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제 의견은 여기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와 함께 일한 시간 동안 그는 절대적인 프로였고 절대적인 신사였습니다. 왜 그가 높은 평가를 받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비카리오가 월드컵 우승 선수와 탈의실을 같이 쓰게 된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었고 그가 보여준 행동은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그를 만나서 행운을 빌었습니다. 나는 그가 MLS의 모험을 좋아할 것이며 커리어에서 다른 일을 하는 것은 무언가를 더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토트넘에 부정할 수 없는 영향력을 남기고 떠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요리스가 팀 안에 있었지만 벤치에도 없었고 사실은 네. 뭐 모습을 볼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팀에서 떨어져 있던 게 아니라 함께 훈련을 하고 라커룸에 있으면서 이 새로운 골키퍼, 어린 골키퍼 비카리오에게 경험도 전수해주고 조언도 해주고 함께 훈련도 해주면서 좋은 영향력을 미쳤다. 포스테코글루 감독 입장에서는 사실 자신이 부임하면서 요리스가 밀려난 상황, 요리스는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사실 이런 상황이면 따로 다른 데 가서 개인 훈련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뭐 팀에서 연봉을 받고 있으니까 그건 이제 막장 같은 행동이긴 하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헌신적으로 새로운 골키퍼에게 뭔가를 해준 모습을 봤을 때 절대적인 프로다. 내가 요리스를 기용하진 않았지만 요리스는 정말 우리 팀을 위해 열심히 해왔던 그런 시간이 있었다라고 알려줌으로써 요리스가 아름다운 이별을 하는 상황이었다라고 훈훈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이제는 조금 훈훈하지 않은 이제 장면을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례적으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정말 화를 내고 흥분했고 삿대질까지 본머스의 코치에게 한 모습이 포착이 됐거든요. 네, 경기가 이제 추가 시간에 접어들었던 상황이었는데 깜짝 놀랐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 상대팀 코칭 스태프를 보면서 저 지금 삿대질이죠. 그리고 삿대질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뜯어 말리고 있잖아요. 이게 네. 안 말렸으면 거의 뭐 서로 주먹 다짐이라도 했을 건지 막 난리가 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심판이 로셀소 선수가 이제 아르헨티나 선수지만 스페인어가 되고 지금 본머스의 코칭 스태프가 스페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라올라 감독하고 이제 그 코칭 스태프가 스페인 사람들이니까 말이 통하는 로셀소도 이제 말을 섞다가 좀 싸운 것 같고 언쟁을 벌인 것 같고 네. 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뭐 스페인어를 하는 건 아니지만 감독이니까 뭔가 이제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뭐가 지금 언쟁이 오가고 하니까 같이 이제 덤벼들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경고를 받았는데 이제 올 시즌 같은 경우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 감독도 경고 누적 징계가 생겼어요. 네. 이제 감독이 퇴장당할 경우에는 보통 다음 경기를 못 앉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경고도 3장이 되면 이제 벤치에 못 앉는 그런 이제 규정이 생겼거든요. 상대팀 본머스 이라올라 감독이 지난 경기 때 그랬잖아요. 네,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첫 번째 경고를 받게 됐는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지금 보시면 이 본머스와의 충돌 이후에 벨리스 선수가 부상을 당해서 교체되어 나올 때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막 마치 아버지처럼 뛰어나가서 이제 끌어안아주고 위로해주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네. 일단 이 장면에 대해서는 이제 풋볼 런던의 이 축구 토트넘 담당 기자죠. 알레스테어 골드 기자가 현장에서 이제 기자석에서 보면서 상황을 실시간으로 트위터에 올렸는데요. 벨리스가 이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고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로셀소는 치료를 받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본머스 벤치에서 아니 지금 시간 끄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화를 내면서 이제 싸운 거예요. 저 아파서 지금 힘들어하는 선수를 이제 좀 체어해 주려고 했더니 시간 끌지 말라고. 너네 지금 사기치는 거 아니냐고. 네. 지금 약간 연기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하니까 화가 났다. 그래서 이제 골드 기자 얘기하는 게
터치라인에서 본 것 중에 가장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화가 난 모습이었다. 근데 저희가 봤을 때도 이거는 연기가 아니었거든요. 3대1 상황이었고 이제 추가 시간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뭐 본모스 입장에서는 그 시간에 뭐 동점 내지 역전도 가능하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벨리 선수가 정말 고통스러워서 쓰러져 있었거든요. 이 감독 입장에서는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아마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라니까 화가 단단히 났던 것 같아요. 그건 벨리스를 뭐로 보는 거냐. 사실 앞서 인터뷰에서 얘기했지만 벨리스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교체 카드를 다 썼으니까 그래도 뛰려고 했던 그 상황들이었는데 이거를 약간 모욕하는 듯한 이 발언들이 나왔던 거예요. 이게 그냥 발언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알레오 벨리스에 대해서 또 벨리스도 아르헨티나 선수니까 스페인어가 또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스페인어로 좀 모욕적인 말이 나왔기 때문에 저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뭐라고 했을까? 경기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벨리스의 상황에 대해서 본머스 코칭 스태프와의 사이에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요? 질문을 했거든요. 저희들이 굉장히 궁금해서 정말 경기 끝나고 나서 어떤 인터뷰를 할지 궁금했거든요. 들어보죠. 네, 전 괜찮았어요. 그냥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하고 있었어요. 설마요? 네. 이건 약간 농담으로 얘기 시작한 것이죠? 네, 괜찮아요. 경기 중에 감정이 격해져서 그럴 수 있죠. 전 알레오가 걱정됐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를 경기장 밖으로 데리고 나오려고 했어요. 우리가 끌어내지 않는 한 알레오는 경기를 계속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소리를 질렀고 본머스 스태프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교체 선수를 넣으려 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그를 내보내려고 했죠. 교체 카드도 없었고 그렇죠. 보니까 본머스 쪽에서 좀 오해를 했던 것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을 끌라고 한다든지 누워있어라라고 한다든지 약간 이 행동이 지금 토트넘에서 시간을 끌려고 하는구나라고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교체 카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교체 카드 준비할 테니까 거기 그냥 있어라든지 아니면 그냥 누워있어라도 어떻게 보든지 본머스 쪽에서는 사실 3대1이긴 했지만 한 골이 뭐 또 그 옵사이드로 취소되기도 했었고 사실은 뭐 후반 시간이 최대 길게 주어지니까 추가 시간에도 2골이 나올 수 있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게다가 막판에 3대0에서 3대1이 되면서 토트넘도 힘들어졌고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이제 토트넘이 비신사적으로 시간을 끈다라고 생각한 본머스에서 뭔가 욕설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나도 이제 대응을 한 거지만 괜찮다. 경기 중에 감정이 격해진 것이니까 그럴 수 있다. 라면서 결국은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얘기를 한 거는 이제 난 지금 마음이 다 풀렸다. 약간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진 참 재밌죠? 존스는 웃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감독이 대단히 화를 내고 있는데 오른쪽에 히샬리송 선수의 표정도 재밌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아! 이런 거죠. 설마. 이제 그 얘기는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또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굉장히 신중하게 이야기를 하던 사람인데 이번 경기는 좀 본인이 만족감이 컸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우승에 대한 질문에도 피하지 않고 대답을 했는데 방송 인터뷰에서 한 멘트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프리미어리그는 매주 도전적인 경기고 이 본머스는 좋은 컨디션의 팀입니다. 몇 주 전에 에버턴과 비슷한 상황이었죠. 브라이턴전에서는 실망스러웠고 이에 대한 대응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틀 동안 휴식을 취했고 브라이튼전으로 인해 많은 것을 잃었기 때문에 오늘 그 노력을 기울인 것은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회복력, 인성, 교육 등 모든 것을 보여줘야 했고 이 세 가지를 모두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지만 선두와 석점 차기 때문에 괜찮게 가고 있습니다. 우승 경쟁 1위 팀과 3점 차이면 이거 뭐 해볼만 하지 않느냐. 네. 게다가 심지어 현재 1위인 리버풀을 유일하게 꺾은 팀이 토트넘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도 해볼만 하다라고 얘기한 것이고 또 하나 이제 좀 의미 있는 인터뷰 내용이 있었는데 사실 토트넘의 주장단이 현재 손흥민 선수가 주장이고 부주장이 메디슨 로메로인데 지금 손흥민 선수는 아시안컵에 참가해서 빠지게 되고 뭐 한 달 이상 그리고 메디슨도 부상해서 지금 언제 돌아올지 아직 확실하게 날정이 안 나왔고 로메로는 최소한 1월 말까지 못 뜁니다. 그러면은 부주장까지 다 없으니까 누가 주장원장을 차느냐라고 했는데 최근에 엄청난 또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는 벤 데이비스가 맡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또 이 경기 끝나고 벤 데이비스가 방송 인터뷰를 했거든요. 여기서 이제 벤 데이비스는 조금은 이제 토트넘의 정신을 대표하는 선수로서 좀 의미 있는 멘트를 남겼어요. 네. 자, 토트넘에서 오랫동안 뛰고 있는 벤 데이비스의 얘기인데요. 오늘 승점, 석점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좋은 팀이고 압박을 잘하는 팀이라 때때로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침착하고 인내심을 발휘하며 공을 잘 지켰습니다. 좋은 결과였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뒤지고 있을 때 그들은 잃을 것이 없었고 아마도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왔을 겁니다. 우리가 기회를 놓치면 다른 팀들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오기 마련이고 우리는 뒤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데 후반에 그렇게 했죠. 역경에 맞서 싸우는 것은 언제나 좋은 팀의 징표입니다. 축구의 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여준 투지와 마음이 중요합니다.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시즌 리그에 좋은 팀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역대급 시즌이잖아요. 네, 정말 이제 토트넘이 5위에 있지만 이 5위에 있는 게 우리가 부진한 게 아니다. 뭐 말씀드렸지만 또 상위권과의 승점 차, 1위라도 3점 차이니까 많은 팀들이 잘하고 있다. 정말 치열한 상황인데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좋은 축구, 전술적으로 이제 공격적인 축구를 시도하고 있지만 또 이거를 구현하는 과정 속에 수비수들은 투지를 보여주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투쟁심을, 투혼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도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이제 상대는 3대 0이 됐을 때 그때도 이를 길이 오히려 없어지니까 더 밀어붙였고 우리가 또 힘든 시간을 맞았고 만회골도 허용했고 마지막까지 지켜내야 했고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설명했던 것 같고 또 후방 빌드업을 우리도 잘 만들어갔다. 결국엔 벤 데이비스는 팀에서 밀려날 것이다라고 생각되었던 선수 중에 한 명인데 많은 부상자가 생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반전에 또 시즌을 보내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제 새롭게 주장단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으니까 올 시즌 후반기 특히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컵에 가는 앞으로 1, 2월 기간 동안 벤 데이비스의 활약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손흥민 선수가 없는 동안 토트넘의 또 경기 일정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FA컵 3라운드가 1월 6일 새벽 5시에 펼쳐지죠? 예, 토트넘과 번리의 경기고요. 그 뒤에는 1월 15일 월요일 새벽 1시 30분에 맨유와의 원정 경기로 프리미어리그 21라운드 경기를 치르고 그리고 만약에 번리를 이겼을 경우에는 이제 1월 15일과 21일 사이 그러니까 1월 마지막 주 주말에 FA컵 4라운드 경기를 치르게 돼요. 그리고 2월 1일 새벽 4시 반에 토트넘이 브렌트포드와 이제 프리미어리그 22라운드 경기를 하게 되고 그 뒤에 2월 3일 에버튼전, 2월 11일 브라이튼전까지 이제 아시안컵 결승전이 2월 10일에 열리기 때문에 한국이 결승까지 오른다면 손흥민 선수의 경기는 2월 18일 울브스와의 경기, 황희찬 선수와의 맞대결 경기부터가 되고요. 만약에 뭐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그 전에 만약에 한국이 탈락한다면 이제 그대로 와서 토트넘의 경기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네. 손흥민 선수가 주장으로 또 뛰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64년 만에 이제 아시안컵 우승에 또 도전하잖아요. 네, 1월 6일 토요일 밤 10시 이라크와의 최종 평가전 이후 1월 15일 월요일 저녁 8시 30분 바레인과 첫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한국 대표팀 우승을 좀 이루면서 또 손흥민 선수의 완벽한 커리어에 없는 이 메이저 트로피를 올해는 좀 많이 들 수 있는 아시안컵을 시작으로 뭐 FA컵, 프리미어리그 다 들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토트넘의 일정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합류한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일정과 소식도 한준TV와 함께 하십시오.